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삶은 계란. 껍질을 까는 순간 매끈한 흰자 사이로 노릇노릇한 노른자가 살짝 얼굴을 내밉니다. 입안에 넣으면 보들보들한 흰자가 혀 위에서 사르르 녹고 고소한 노른자 향이 코끝까지 퍼집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도 이 계란을 드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잠시만 멈추십시오. 그 계란 옆에 무엇을 함께 드셨습니까?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정성껏 차린 그 아침 식탁 위에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콩팥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는 시한폭탄이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열흘 전 새벽 2시, 저는 응급실에서 당직을 서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실려온 환자, 69살, 인천에 사시는 박영자 할머니. 할머니는 얼굴이 핏기 하나에 없이 창백했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보호자인 큰아들이 제 가운을 붙잡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십시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한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할머니의 콩팥 기능은 정상인의 30%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콩팥의 70%가 이미 파괴된 상태. 원인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할머니가 30년 동안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신 그 완벽한 아침 식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5년간 대학병원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응급 환자의 생사를 지켜봐 온 의사 최준혁입니다. 저는 유튜버가 아닙니다. 새벽 3시에 응급실에서 환자의 손을 잡고 투석실에서 기계 소리를 들으며 수술실에서 메스를 잡아온 현장의 의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생활 25년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누가 뭐래도 비난을 받더라도 이것만은 반드시 여러분께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3가지 치명적인 조합과 3가지 올바른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약 한 알 없이 음식만으로 콩팥 수명을 20년 더 늘리는 비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아직 좋아요 버튼을 누르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전율을 느끼셨다면 그때 가서 눌러주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아주 정교한 화학 공장과 같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들은 위장이라는 거대한 반응 탱크 속에서 서로 섞이고 부딪히며 끊임없이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젊을 때는 이 공장의 처리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웬만한 조합이 들어와도 깔끔하게 처리해냈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위산 분비량이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소화 효소의 힘도 현저히 약해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60년 동안 필터를 한 번도 갈지 않은 낡은 정수기와 같습니다. 젊을 때는 독소도 잘 걸러냈지만 지금은 조금만 잘못된 조합이 들어와도 그 얇디얇은 필터가 찢어져 버립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란과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음식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위장은 처리를 포기합니다. 소화되지 못한 찌꺼기들이 뱃속에서 썩어가며 독소를 뿜거나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장기를 공격하는 흉기로 돌변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공개할 3가지 상극 음식. 첫 번째는 여러분의 비싼 돈을 변기에 버리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뱃속에 주먹만한 돌덩어리를 키웁니다. 그리고 3번째는 여러분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3번째 적은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자, 내 돈을 변기에 버리고 있는 첫 번째 상극 음식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마다 삶은 계란과 함께 두유를 드시고 계십니까? 검은콩 두유든 무가당 두유든 건강을 위해 박스째 사다 놓고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오늘 아침에 삶은 계란 2알과 두유 1팩을 드신 분이 절반은 넘을 겁니다. 계란의 동물성 단백질과 두유의 식물성 단백질. 이 둘이 만나면 최고의 단백질 폭탄이 되어 근육을 팍팍 붙여줄 거라고 믿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 콩팥을 혹사시키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의 콩팥은 단백질 찌꺼기를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60대 이후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종류의 고단백질이 쏟아져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장에 일꾼은 없는데 원료만 산더미처럼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콩팥이 과부에 걸려 비명을 지릅니다. 그 좋은 단백질들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대부분 대변으로 빠져나가거나 소변으로 거품이 되어 빠져나가 버립니다. 비싼 돈 주고 산 영양분의 절반 가까이를 그냥 변기에 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살 이정수 선생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선생님은 퇴직 후 건강관리에 유난히 열심이셨던 분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교편을 잡으신 분답게 건강관리도 교과서대로 하셨습니다.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을 빼먹지 않고 챙겨보셨고 거기서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말을 듣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알, 거기에 진한 검은콩 두유 1팩, 30분 산책 후 귀가. 누가 봐도 완벽한 건강 루틴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살은 오히려 더 빠졌습니다. 속은 늘 더부룩했고 방귀 냄새가 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화장실에서 나타났습니다. 소변을 보고 물을 내리려는데 맥주 거품 같은 거품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물을 내려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선생님은 덜컥 겁이 나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콩팥 기능 수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단백질이 소변으로 줄줄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억울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고기보다 좋다는 콩 단백질에 계란까지 챙겨 먹는데 왜 몸이 더 비실비실해지고 콩팥이 나빠지는 겁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은 비싼 돈 들여서 산 두유를 피와 살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저 비싼 소변을 만들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건강을 위한다며 억지로 계란과 두유를 함께 삼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소변에서 거품이 보이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네라고 한 글자만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증상을 알아야 제가 더 정확한 해결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유를 아예 끊어야 하느냐? 아닙니다. 시간만 바꾸면 됩니다. 계란과 두유를 동시에 드시지 마시고 최소 2시간 간격을 두십시오. 아침에 계란을 드셨으면 두유는 오후 간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콩팥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안심하고 영상을 끄시려는 분이 계시다면 잠시만 멈추십시오. 두유는 그래도 약과입니다. 돈 낭비의 소변 거품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2번째 상극 음식은 여러분의 뱃속에 주먹만한 돌덩어리를 키우고 배를 칼로 가르는 수술대 위에 눕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이면 누구나 즐겨 드시는 달콤한 보석이 있습니다. 말랑말랑한 홍시, 아삭아삭한 단감, 쫄깃쫄깃한 곶감. 혹시 오늘도 삶은 계란을 드신 후
입가심으로 감을 드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두 번째 상극 음식은 바로 감입니다. 모든 감류가 해당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홍시를 천연 소화제라고 생각해서 삶은 계란 후 디저트로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사인 제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내 뱃속에 시멘트를 붓는 행위입니다. 감에는 타닌이라는 떫은 맛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타닌이 뭡니까? 여러분, 집에 혹시 오래된 수도관이 있습니까? 녹이 슬면 수도관 안에 끈적끈적한 침전물이 달라붙어서 점점 굳어가지 않습니까? 타닌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이 타닌이 계란의 고단백질과 만나면 위장 속에서 서로 꽉 껴안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끈적끈적하게 엉겨붙더니 시멘트 반죽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는 위산 농도가 높아서 이 결합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제가 직접 치료했던 경기도 양평에 사시는 73살 김순옥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평생을 알뜰하게 살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오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하고 인자하신 어머니셨습니다. 집 앞마당에 감나무를 2그루나 키우시는 정말 부지런하고 검소하신 분이셨습니다. 비싼 건강식품은 거들떠보지도 않으셨고 가을이면 마당의 감나무에서 딴 홍시를 한 바구니 따서 식구들에게 나눠주는 게 유일한 낙이셨습니다. 자식들에게 보내고 남은 감이 땅에 떨어져 터지는 게 너무 아까우셨던 할머니는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알을 드신 후 입가심으로 꼭 달콤한 홍시를 2개씩 챙겨 드셨습니다. 퍽퍽한 노른자를 넘기고 나서 시원하고 달콤한 홍시를 드시면 목 넘김도 좋고 속도 든든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무려 2달 동안 매일 아침 그렇게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속이 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찬 느낌뿐이었습니다. 그저 나이 탓이려니 하고 매실청을 타서 드시며 넘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쿵!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배를 칼로 후비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을 기어다니며 울부짖으셨습니다. 초록색 위액을 토하며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놀라 달려온 아들이 흔들어 깨웠지만 할머니는 이미 반쯤 기절한 상태였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제가 급히 내시경 카메라로 위장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저와 동료 의사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위장 한가운데 주먹만 한 검은 돌덩어리가 떡하니 자리를 잡고 위장 입구를 꽉 막고 있었습니다. 암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계란의 단백질과 감의 타닌이 엉겨붙어 만들어낸 거대한 위석이었습니다. 돌이 너무 크고 딱딱해서 내시경으로는 도저히 부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70이 넘은 연세에 배를 가르는 개복 수술을 해서 그 덩어리를 꺼내야만 했습니다. 수술실에서 꺼낸 검은 돌덩어리. 저는 그것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저 아까운 감을 버리기 싫어서 내 몸을 아껴보려고 드신 것뿐인데 그 결과가 차가운 수술대 위라니 수술 후 회복실에 누워 계신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저 내 집 마당에서 딴 감이 아까워서 챙겨 먹은 건데 그게 내 뱃속에서 돌이 되어 나를 죽일 뻔했다니.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건강을 위해 정성껏 챙겨 먹은 음식이 오히려 나를 수술대 위에 눕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고통을 절대 겪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경고하는 것입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감을 좋아해서 박스째 사다 놓고 드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계시다면 지금 바로 카카오톡 가족 단체 채팅방에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직접 말하면 기분 나빠하시지 않습니까? 이 영상을 조용히 보내주십시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싸움도 안 나고 뱃속의 돌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을 아예 못 먹느냐? 아닙니다. 시간 딱 이 두 글자만 기억하십시오. 계란을 드시고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뒤에 드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침에 계란을 드셨다면 감은 점심 후 디저트로 드십시오. 이 시간차 하나가 수술대와 디저트의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에 시간차 3글자를 적어 주십시오.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적는 순간 우리 뇌는 이것을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정보로 인식하여 치매가 와도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와의 엄숙한 약속입니다. 다 적으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두유와 감의 위험을 확실히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만 피하면 안전할까요? 여기서 안심하시고 영상을 끄시려는 분이 계시다면 제발 잠시만 멈추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두유가 느린 독이었다면, 감이 뱃속의 시한폭탄이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번째 적은 예고도 없이 여러분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급성 맹독입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에이, 나는 두유도 안 마시고 감도 안 먹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상극 음식은 대한민국 성인 10명 중 9명이 매일 몇 끼니 마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녹차와 커피입니다. 여러분, 식사를 마치고 따뜻한 녹차 한 잔, 혹은 향긋한 커피 한 잔, 입안이 개운해지고 지방도 분해된다고 해서 최고의 건강 습관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계란을 드신 직후에 진한 녹차나 커피를 마시는 것은 내 콩팥 안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신장내과 의사로서의 명예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녹차와 커피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수산이 계란 노른자의 풍부한 칼슘과 만나면 아주 고약한 성질을 부립니다. 서로 꽉 껴안고 놓아주지 않으면서 수산 칼슘이라는 결정을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해서 뱃속에서 뾰족한 가시가 달린 돌이 자라는 겁니다. 하수구에 시멘트가 굳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한번 굳으면 절대 녹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물을 많이 마시고 콩팥 기능이 좋아서 작은 알갱이일 때 소변으로 씻겨 나갑니다. 하지만 물을 잘 안 마시고 대사 능력이 떨어진 60대 이후 어르신들은 다릅니다. 매일 계란을 드시고 바로 차를 마시는 습관을 반복하시면 이 알갱이들이 콩팥에 차곡차곡 쌓여서 거대한 돌덩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돌이 좁은 요관을 타고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됩니다. 제 환자분 중 65살 최정희 여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최 여사님은 동네에서 가장 우아하고 품격 있는 분으로 소문난 분이셨습니다. 은퇴하신 후 다도를 배우시며 차 한 잔에 여유를 즐기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매일 아침 단백질 보충을 위해 삶은 계란 2알을 드시고 입가심으로 꼭 직접 우려낸 진한 녹차를 한 잔 드셨습니다. 그게 혈관을 씻어주는 장수의 비결이라고 굳게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평화롭게 주무시던 여사님에게 지옥 같은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옆구리와 등 뒤쪽을 누군가 날카로운 칼날로 찌르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었습니다. 여사님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셨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바닥을 기어다니시며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그릇이 깨지는 요란한 소리에 놀라 달려온 남편분이 흔들어 깨우셨지만 여사님은 이미 통증 쇼크로 의식이 가물가물한 상태였습니다. 이 통증을 의학 용어로 요관 산통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를 낳는 산통보다 더 아프다고 해서 산통보다 무서운 고통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출산의 고통보다 더한 통증이 한밤중에 예고도 없이 찾아온 것입니다. 응급실에 실려 오셨을 때 여사님은 거의 실신 직전이셨습니다. 심박수가 위험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습니다. 긴급 시술로 돌을 깨서 꺼냈을 때 저는 그 돌의 모양을 보고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글동글한 조약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밤송이처럼, 아니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운 가시가 사방으로 돋아있는 수산 칼슘석이었습니다. 이 가시들이 여사님의 연약한 요관벽을 찔러대고 있었던 겁니다. 소변에는 붉은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시술이 끝나고 안정을 되찾으신 여사님께 제가 그 돌을 보여드리며 말씀드렸습니다. 여사님, 이것 좀 보십시오. 이 날카로운 가시들이 여사님의 콩팥과 요관을 열 년 동안 찔러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 아침 계란과 함께 드신 녹차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여사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차를 마시며 건강해진다고 생각했지. 내 몸에 이런 흉기를 키우고 있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시는 그 끔찍한 고통을 겪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이 수산 칼슘석이 콩팥에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콩팥의 미세한 거름망들이 갈기갈기 찢겨나갑니다. 콩팥 기능이 급격히 추락합니다. 최악의 경우 칼륨 수치가 치사량을 넘어서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다가 멈춥니다. 완전히요. 이것이 바로 매일 아침 여러분이 습관처럼 마시는 차 한 잔, 커피 한 잔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악의 결과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에이, 나는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시면서 이 습관만은 절대 못 끊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끄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살고 싶으신 분은 저를 따라오십시오. 방법이 있습니다. 계란을 드셨다면 녹차나 커피는 최소 1시간 뒤에 드십시오. 딱 1시간만 참으십시오. 그 1시간의 인내가 뼈를 깎는 고통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1시간 뒤에 드시면 수산이 칼슘과 결합할 기회를 잃습니다. 이미 칼슘이 체내에 안전하게 흡수된 뒤이기 때문입니다. 녹차도 좋고 커피도 좋습니다. 다만 시간이 틀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끔찍한 이야기를 듣고 나는 절대 저렇게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1시간 3글자를 적어주십시오. 그 3글자가 여러분의 뇌에 강력한 암시를 주어 식후에 무심코 찻잔으로 가는 손을 멈추게 해줄 것입니다. 적으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아마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너무 무서워서 냉장고를 열고 계란을 전부 버리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토록 무섭게 경고한 이유는 계란이 나쁜 음식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깊은 안도의 숨을 한번 내쉬셔도 좋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한 방법이 계란 자체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계란은 여전히 근육이 급격히 빠지는 예순대 이후에 가장 싸고 가장 구하기 쉽고 가장 완벽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문제는 계란이 아니라 바로 곁에 있던 나쁜 친구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심성이 착한 모범생도 질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 사고를 치게 됩니다. 최고의 보약인 계란도 감이나 두유나 녹차 같은 상극 음식과 만나면 내 몸을 공격하는 깡패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아무도 이 위험한 만남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바로 잡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공포가 아닌 희망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옆에 있는 짝꿍만 좋은 친구로 바꿔주면 계란은 다시 내 몸에 막힌 혈관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시들해진 세포를 다시 살리는 최고의 명의로 돌아옵니다. 25년차 전문의인 제가 계란에 숨겨진 효능을 300%까지 폭발적으로 끌어올려주는 기적의 짝꿍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싼 영양제가 필요 없습니다. 구하기 힘든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이미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바꾸기. 계란의 나쁜 짝꿍을 좋은 짝꿍으로 바꾸십시오. 계란을 혈관 청소부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첫 번째 기적의 짝꿍은 바로 한국인의 식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양파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계란 요리를 하실 때 파만 조금 썰어 넣으셨습니까? 오늘부터는 반드시 양파를 넣으십시오.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식이섬유와 비타민C가 부족합니다. 양파가 바로 이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특별한 성분이 혈관 내부에 쌓인 기름때를 녹여주는 강력한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계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이 막히지 않을까 걱정하셨던 분들, 양파와 함께 드시면 그 걱정을 싹 날려버리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짝꿍은 빨간 보석, 토마토입니다. 서양 속담에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은 파랗게 질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생으로 먹으면 우리 몸에 겨우 4%밖에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아찌 먹어도 그냥 빠져나갑니다. 반드시 기름과 함께 들어와야 합니다. 바로 이때 계란 노른자가 구세주처럼 등장합니다. 노른자의 양질의 지방 성분이 토마토의 좋은 성분을 감싸서 체내 흡수율을 폭발적으로 높여줍니다. 세 번째, 짝꿍은 치즈입니다. 계란 요리 위에 치즈 한 장을 올려보십시오. 계란에 부족한 칼슘을 치즈가 완벽하게 채워줍니다. 골다공증 예방과 단백질 보충을 동시에 해결하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두 번째, 채우기. 올바른 조리법으로 영양을 채우십시오. 여러분, 계란을 어떻게 드십니까? 목이 메일 정도로 푹 삶은 완숙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날계란을 드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가지 방법 모두 정답이 아닙니다. 계란을 15분 이상 오래 삶으면 노른자 겉면이 거무튀튀한 녹색으로 변합니다. 이것은 단백질이 과도하게 응고된 것입니다. 위산이 약한 어르신들이 드시면 속이 꽉 막힌 듯 답답해지고 신물까지 넘어옵니다. 날계란은 세균 감염 위험이 있고 머리카락까지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반숙입니다. 흰자는 탱글탱글하게 완전히 익히고 노른자는 젤리처럼 촉촉하게 흐르는 상태. 이 상태가 영양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형태입니다. 반숙 계란은 완숙보다 소화 속도가 훨씬 빠르고 핵심 영양소가 열에 파괴되지 않고
살아있어서 혈관 청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 완벽한 반숙을 만드는 마법의 시간 7분입니다. 펄펄 끓는 물에 소금과 식초를 조금 넣고 계란을 조심스럽게 넣은 다음 정확히 7분만 삶으십시오. 건져서 바로 찬물에 담가 식히시면 껍질도 잘 까지고 노른자가 크림처럼 부드럽습니다.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도 씹을 필요 없이 꿀떡 넘기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만난 93살 장수 어르신들의 식단을 조사해보면 놀랍게도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침마다 이 7분 반숙 계란을 드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계셨던 겁니다. 세 번째, 비우기. 나쁜 습관을 비우십시오. 계란을 소금에 푹 찍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짭짤한 맛이 좋으시겠지만 소금은 콩팥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소금 대신 후추를 살짝 뿌리거나 양념을 씻어낸 김치와 함께 드십시오. 또한 계란을 드실 때 칼슘 영양제를 같이 드시지 마십시오. 영양제는 식사 후 2시간 뒤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바꾸기, 채우기, 비우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느냐고 물으시겠습니까? 제가 직접 치료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성남에 사시는 70살 박종호 선생님. 고지혈증과 고혈압이 심해서 언제 뇌졸중이 올지 모른다는 경고를 받고 늘 불안에 떨며 사셨습니다. 약을 한 주먹씩 드셔도 수치는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께 약보다 식습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아침 식단을 딱 하나만 바꾸시라고 처방했습니다. 바로 토마토와 양파를 썰어 넣고 볶은 계란 요리를 매일 아침 드시게 한 것입니다.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십시오. 양파 반 개를 채 썰어 볶아향을 내십시오. 토마토 한 개를 큼직하게 썰어 넣고 함께 볶으십시오. 마지막에 풀어둔 계란 2알을 부어 익히면 끝입니다. 치즈 한 장을 올리시면 금상첨화입니다. 3분이면 완성됩니다. 비용은 2,000원도 안 됩니다. 박 선생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살기 위해서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이 메뉴를 드셨습니다. 2주 후 아침마다 땡땡하게 부어있던 발목에 주름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양말 자국이 거의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소변 거품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3개월 후 콩팥 수치가 정상 범위 안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정기 검진 날, 저는 검사 결과지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혈관 속에 가득했던 끈적한 기름기가 싹 사라져 있었습니다.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몰라보게 높아져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얼굴색부터가 달랐습니다. 칙칙했던 안색이 사라지고 마치 청년처럼 불그스름한 혈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혹시 비싼 보약이라도 드셨습니까?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보약은 무슨 보약입니까? 시킨 대로 아침마다 토마토, 양파, 계란 볶아 먹은 것밖에 없습니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요. 어제 관악산 방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흔한 재료들이 수백만 원짜리 약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 프라이팬에 양파 1개, 토마토 1개, 계란 2알을 깨뜨려 넣어보십시오. 그 고소한 향기와 함께 여러분의 혈관도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7분 반숙, 식후 1시간 뒤 녹차, 계란과 두유는 2시간 강역, 소금 대신 후추. 이 작은 습관들이 10년 뒤에 여러분의 콩팥 나이를 결정합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고 오늘부터 당장 아침 식단을 바꾸겠다고 결심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 주십시오. 이것은 영상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부로 내 콩팥을 내가 직접 지키겠다는 여러분의 굳은 다짐입니다. 좋아요 하나가 10년 뒤 차가운 투석실이 아닌 따뜻한 여행지에 있게 할 첫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계란의 두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두유와 동시에 먹으면 콩팥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2시간 간격을 두십시오. 둘째, 감과 함께 먹으면 뱃속에 돌이 자랍니다. 3시간 간격을 두십시오. 셋째, 녹차와 커피는 1시간 뒤에 드십시오. 콩팥에 날카로운 결석이 생깁니다. 그리고 올바른 방법도 확인했습니다. 양파와 토마토와 함께 볶아 드십시오. 7분 반숙으로 삶으십시오. 소금 대신 후추를 쓰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방법으로 계란을 드시고 계신 분이 대한민국에만 수백만 명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알고 나서 실천하면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댓글창에 건강이라고 2글자를 남겨주십시오. 그 2글자에는 어떤 명약보다 더 강력한 치유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와의 엄숙한 약속입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라는 좋아요 버튼을 한 번만 꾹 눌러주십시오. 혹시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제 원격 진료 환자로 등록하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수속입니다. 진료비는 평생 무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을 겁니다. 매일 함께 등산하는 그 친구. 혹시 아직도 삶은 계란과 녹차를 함께 드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산에서 쓰러지기 전에 지금 바로 카카오톡으로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이거 꼭 봐 한마디만 적어서요. 알면서도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쓰러졌을 때 평생 후회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 버튼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25년 동안 깨달은 단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내 몸을 스스로 망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진료실에서 제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아파서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된다고. 그 마음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비싼 보약을 사 먹거나 자식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보다 올바른 방법으로 계란 하나를 챙겨 먹고 내 2다리로 건강하게 걷는 것이 자식들을 위하는 가장 큰 사랑이자 배려입니다. 차가운 투석실 침대가 아니라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공원에서 귀여운 손주의 손을 잡고 걷는 여러분을 뵙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 늘 강건하시고 하루하루가 활력으로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매일 아침 정성껏 끓이시는 그 따뜻한 국 한 그릇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된장찌개에 무엇을 넣고 계십니까? 그 안에 콩팥을 파괴하는 조합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생 건강 주치의 최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